SAC는 중요한 결정을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 1심 법원 토레스 판사의 합의안에 대한 지시적 판결에 기각 결정이 발표되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항소를 철회할 것이고 SAC도 그럴 것이다 라고 SNS를 통해서 언급했죠. 한 언론 매체에서는 7월 3일에 있을 SEC의 결단은 XRP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바로 7월 3일은 SEC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기각 결정 이후 첫 비공개 회의고요.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SEC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클로스드 미팅, 즉 비공개 회의 일정이 미국 시간으로 7월 3일 날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이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소송이 끝나야 되겠죠. 소송을 끝내는 방법, 빨리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항소를 철회함으로써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끝을 내는 방법이 있죠.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항소 철회를 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항소 진행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은 1심에서 일부 승소가 아니라 완전한 승소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죠.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에 대한 99%의 자신감이 있더라도 1%로 인해서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겠죠.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죠. 그게 바로 법적 불확실성이죠. 이번에 1심 법원의 지시적 판결에 대한 두 번의 기각을 맞고 나서 자, 이런 부분들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SEC가 항소를 진행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리플이 승소했던 부분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기간 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간 판매에 대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벌금까지, 위반에 대한 벌금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1심 판결이었죠. 여기서 항소를 진행한 이유는 SEC 같은 경우에는 XRP 자체는 증권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가 제기를 하니까 또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 자, 여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항소를 제기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양쪽이 다 교차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쪽이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자, 리플사가 이 부분까지 모두 승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1심 법원에서 승소를 했던 이 부분까지도 패소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이게 법적 불확실성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항소를 SEC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리플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서로 1심 법원에 대한 결정대로 끝내자, 이렇게 서로 교차 항소를 철회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 소송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항소 철회가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미 리플사는 철회할 것이다라고 갈링하우스가 얘기했고요. 이제 SEC만 남았죠. 그런데 이 SEC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절차가 바로 비공개 회의죠. 지금 현재 자, SEC 홈페이지를 보면은 비공개 일정이 지금 한 번밖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일정으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자, 비공개 일정이 자, 잡혀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인 만큼 이날 하루에 자, 이런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를 봤을 때 7월 3일 날 이 비공개 회의에서 SEC도 항소를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은 자, 이 부분이 발표가 되겠죠. 뭐 당일날 바로 발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발표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이 안 난다면 조금 더 지연이 돼서 또는 비공개 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SEC 또한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하면은 자, 소송이 끝나죠. 자, 소송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자,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플은 SEC의 눈치 보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1심 법원의 이 판결 중에 자, 기관 판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판매는 어쨌든 안 되지만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 판매라든지 OTC를 통한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이제는 명확하게 XRP를 전략자산이나 준비자산으로 편입시키는데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자,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보다는 마감 기한이 점점 다가오는 자, 7월 8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관세 부분이 또 시장을 흔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고용관계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 고용관계 데이터들이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에 따라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관세마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누르고 있던 이 하방 압력이 거쳐지면서 여기에 자, SEC 리플의 항소 철회가 된다면 XRP 가격은 한 단계 점프업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 트럼프발 관세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뭔가 해결에 뭔가 유화한 분위기를 주다가도 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가오는 마감 기일에 대해서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서 아예 협상을 위한 대화 자체가 중단이 되었죠. 그러다가 또 조금 전에는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천당과 지옥을 자, 오락가락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해서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직전까지는 관망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오히려 어설프게 예측을 해서 미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그런 불상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신호들을 감지하면서 자,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실시간 대응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대응 정보는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현재까지 XRP 추세 전환이 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내지 이슈는 관세와 여전히 소송입니다. 자, 둘 다 7월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관세 자체는 7월 8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를 전후로 해서 일정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소송 또한 SEC의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가지 다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시장을 누르고 있던 자, 이 하방 압력들은 거치겠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XRP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펌핑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바닥으로 해서 자, 기관들과의 파트너십과 그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에 따라 펀더멘탈도 높아지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ETF에 대한 부분, 자, ETF에 대한 승인이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확실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리플 매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보유할수록 어쨌든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자,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는 보유할수록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통한 수익화 이 부분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리플 XRP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수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소액으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플 수익 날 때까지, 리플 대박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놀면 뭐합니까? 시간은 금이죠. 단타라도 하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작은 작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면 될까요? 너무 작으면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너무 크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끼고 덜 써서 모을 수 있는 50만 원으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을 때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인간적으로 10억, 1억은 아니겠죠. 그런데 꼭 이런 데에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데요. 투자 원금을 50만 원으로 하고 투자 기간을 100일로 하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하면 1일 차이는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 50만 원과 합치면 55만 원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그래서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31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1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56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십니까? 1억이 넘죠? 이때부터는 금액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80일이 되었을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목표 투자 기간으로 잡았던 10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십니까?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계산해서 보셨듯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우리가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자, 이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자, 50만 원으로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까지 키웠으면 자, 이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남겨주시고 제 영상의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XRP가 지금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난번 기각에 의한 호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악재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호재 소멸과 악재 소멸 동시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세 부분. 자, 이것이 시장을 더욱 크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빠른 속보와 이와 관련된 시장의 신호들을 빨리 캐치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자, 100일의 기적. 자, 100일의 기적 매직뿐만 아니라 리플 실시간 대응은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개 다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7월 3일 날 있을 SEC의 비공개 회의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빠른 소식 그리고 제 관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